네, 분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7, 8월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정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20 며칠 날 또 이재명 이 토론회 주최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정부 공공기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갈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일단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토어제로 많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 거래량상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나올 겁니다. 토어제 지역 내에서는. 그게 왜냐면 5월 셋째 주부터 그 다음에 6월 한 둘째 주까지 이 기간 동안 좀 토어제 접수 건수가 좀 하락이 나온 반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 지금 신고된 그 허가된 접수 건수가 이제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래서 실거래가가 지금 감소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몇몇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실거래가 보면 야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데이터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두 가지 시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상으로 보면 거래가 지금 마치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 현재 그 이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접수 건수가. 그리고 지금은 성북구 여러 다른 관악구 등 여러 지역들에서 접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별로 또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어제 접수 건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실제 상황이나 실거래가 상황이랑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6월 시간이 지날수록 8월 정도 되면 접수 건수가 다시 접수가 늘어나는 상황, 그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줄어들다가 6월 중순부터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8월 달부터 반영이 되면,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그 거래량 늘어나니 이제 또 시장이 또 살아난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겁니다. 좀 딜레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 토어제 접수 건수로 저는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물론 그 좋았던 5월 달에 좋았던 시장보다는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내려온 수준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전망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출 총량이 지금 지금 은행권에서 규제가 들어갔죠. 이거는 23년, 24년, 25년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지표를 보면 하반기부터 그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고 대출을 막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쪽에서 압박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시장 분위기상 하반기에는 대출이 원래 이런 형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보면 조금 거래량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제 연초 되면 한 연초 되고 2, 4월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상반기부터. 그래서 대출은 상반기에 받아서 집은 상반기에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대출 그 잔액이 은행권에서도 빵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로 휴가철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휴가철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가, 이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로는 거래량 감소가 오히려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상은 아직 감소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이 상황은 제가 부동산 부스트 톡방에서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부동산 부스트 치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 구독해 주시면 제 톡방에 매일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미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한다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집을 살려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또 아이러니하게 전월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요들이 차라리 이 돈이면 그냥 매매로 사자 수요들이 지금 전환되고 실수요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금리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은 긍정적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거래량에도 영향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7, 8월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인으로 가지고 충분히 거래량이 현재보다도 조금 소폭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세가 지금 폭등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부스트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세 증감률이 4년차가 현재 거의 지금 폭등 수준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못할 건데 어쨌든 전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4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서 시장에 나온 사람이면 이미 지금 18% 시장에서 20% 많게는 3에서 40%까지 폭등한 지역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전세가 상승이 겁나게 폭등 나오고 그 다음에 폭등이 나오고 잠깐만요. 갑자기 막혔네. 전세가 폭등이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막히게 구하기 어렵게 되면 매매로 또 전환될 수요도 생기게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변수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요새 좀 오락가락합니다. 계속 뭐 이게 투기장이에요, 완전.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빠지면 뭐 15%까지 빠지고 오늘 또 15%가 또 몇 프로 10% 또 회복 나오고 이게 뭐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주식 시간이 빠지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는 당연히 그 주식을 팔고 집을 사는 수요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 쪽에 자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주식시장도 하락이 계속 지속되면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거래량 감소 요인도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이 보유세 지금 세금으로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임 회피하려고 거봐 이거는 아프님 방송에서 제가 들은 건데 거봐 지금 책임 회피하려고 이재명이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집값은 지금 폭등 예상인데 폭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어쨌든 상승할 예상인데 공급도 지금 막 엄청 그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승을 예상하고 집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잡겠냐. 그러니까 토론하고 토론회에서 이렇게 적용한 거다.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책임 회피성으로 가려고 하려는 의도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어쨌든 뭔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 저쪽 고위직은 워낙 정보가 많고 데이터도 당연히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된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좀 빠르게 보고 더 우리보다 일반인보다는 분명히 빠른 정보를 가지면서 시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번 간보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간보기보다 얘네들 무조건 부유세를 시행할 거고 근데 부유세 폭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지부터 시작해서 이 거래량이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매물이 또 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거의 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때도 그랬었고
이게 세금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이게 매물이 출현되긴 못 견디는 사람은 당연히 팔기 때문에 그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그걸 잡는 게 승자겠죠. 그래서 보유세 7월달 아니면 8월달 그때 만약 정책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가 정말 놓쳤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출이 지금 줄여들고 있어서 이게 좀 그게 있는데 어쨌든 상급지 25억 정도 이미 만약에 지금 3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 시장 상급지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온 곳인데 야 10억 15억 쪽에 또 대출이 막혔어? 그러면 야 우리가 25억 30억 거의 비슷하잖아. 이제 대출 다 안 나오는 거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메리트가 있겠죠.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시장을 알 때 보면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렇게 7, 8월 전망을 결국 정리를 하자면 거래량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고 세금 정책이 좀 많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쨌든 부유세 인상이 나오는 순간 그게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그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를 그때 마지막 기회로 삼는 게 좀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7, 8월 근데 저도 5, 6월 달에 제가 톡방에서 부동산 부스트 톡방에서 제 전망을 드렸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시기가 하락 시기는 그 거래량 감소 시기는 좀 틀렸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이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생애 최초에게는 6억까지만 한도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 생애 최초나 이 무주택자한테는 뭐 크게 엄청 건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얘네 뭐 이재명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요. 무슨 정책을 또 펼칠지 모를지. 쟤네들은 이념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2년대로 가고 제 블로그에도 글을 썼습니다. 전망에다가 얘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부동산 부스트 치면 제 블로그에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답 없는 부동산 2026년 부동산 전망 글을 보면 아실 겁니다. 얘네들이 이념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 부분은 손풍왕님도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해보면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두 번째 분노트에서 그냥 편집 없이 올리는 두 번째 영상인데 그냥 한번 좀 참고해서 제가 정답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